공부는 예쁘게, 성적은 더 예쁘게 용구쌤의 과학노트입니다. 자, 다들 여기 보이는 마라탕 좋아하죠? 근데 국물 위에 둥둥 떠있는 이 빨간 고추기름 혹시 걷어내 본 적 있나요? 왜 얘네는 죽어도 안 섞이고 이렇게 층을 나누는 걸까요? 오늘 이 노트 한 장으로 섞여버린 친구들을 칼같이 찢어놓는 혼합물의 분리 바로 시작할게요. 섞인 혼합물을 칼같이 찢어놓는 첫 번째 무기는 밀도차입니다. 밀도는 쉽게 말해 빽빽한 정도였죠. 그리고 기억나나요? 밀도는 그렇죠. 부질없다. 부피분의 질량이라고도 배웠죠. 그럼 우리 고체 혼합물의 분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바로 보고 설명할게요. 그림 보면 벽시와 쭉정이가 섞여서 난리가 났어요. 그때 쓰는 게 바로 소금물입니다. 소금물이라는 풀장에 쭉정이와 벽시를 넣어주게 되면 속이 꽉 찬 벽시, 즉 밀도가 큰 친구는 가라앉고요. 속이 텅텅 비어있는 쭉정이, 밀도가 작은 친구는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즉 중간 밀도인 소금물이 VIP만 골라내는 필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금물과 같은 친구는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냐? 일단 밀도가 쭉정이보다는 크고 벽시보다는 작아야 하니까 밀도 중간의 액체여야 하고요. 그리고 쭉정이나 벽시가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친구들 고체를 녹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마라탕 고추기름과 같은 액체 혼합물은 어떻게 분리할까요? 당연히 이 액체는 서로 섞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추기름 같은 친구는 밀도가 그렇죠. 작기 때문에 위에 동동 뜰 것이고 밀도가 큰 친구들은 가라앉아서 두 개의 층을 만들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을 분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양이 많을 때 그리고 양이 적을 때 사용하는 기구가 다릅니다. 양이 많을 때는 우리 분별 깔때기를 활용하는데요. 자, 분별 깔때기를 보면 여기 꼭지가 있어요. 여기 있는 꼭지를 돌려주게 되면 아래층에 밀도가 무거운 친구만 쪽 빼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이 적을 때는요. 여기 보이시죠? 이 실험기구? 그렇죠. 스포이트입니다. 스포이트로 밀도가 작은 친구만 위로 쪽 빨아들여서 강제로 이 두 친구를 별거시켜 주는 겁니다. 자, 혼합물을 칼같이 찢어버려서 분리시킬 수 있는 두 번째 무기는 용해도 차이입니다. 자, 특정 온도에서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최대 그람수를 우리가 용해도라고 했었죠. 우리 두쫑크로 설명했던 거 기억나야 됩니다. 여기서 시험에서 나오는 제일 무서운 방법 바로 재결정입니다. 우리 그림으로 설명해 볼게요. 자, 40도의 물에 질산칼륨 60g과 황산구리 1g을 용해시킵니다. 자, 그럼 바로 그래프로 볼게요. 온도가 40도라고 했으니까 띠띠띠띠 올라가 보면 질산칼륨은 60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뭐가? 용해도가. 당연히 여기 물 100g이라는 가정이 필요하겠죠. 그럼 물 100g에 60보다는 많이 녹을 수 있어요. 최대치가 60이 넘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40도의 물에는 질산칼륨 60g이 다 녹아 있습니다. 그럼 황산구리 한번 볼게요. 황산구리는 띠띠띠띠띠 올라가 주면 거의 한 32 가까이 되네요. 그러면 1g 당연히 녹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도 물에 다 녹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40도의 물을 0도인 얼음물에 넣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온도가 떨어지면 쭉 떨어지면 녹을 수 있는 한계치, 즉 용해도가 떨어집니다. 질산칼륨은 거의 20보다 낮게 떨어졌죠. 원래 60 다 녹아 있었는데 이제 20도 다 못 녹아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웩 하고 고체로 토해내야겠죠. 그에 반해 황산구리 볼게요. 황산구리는 0도일 때 물론 여기 떨어지기는 했지만 1g은 충분히 녹을 수 있는 양이겠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얼음물에 넣는 순간 질산칼륨 일부는 고체가 돼서 동동 떠다니고 나머지는 녹아 있을 겁니다. 그럼 물 위에 동동 떠다녀서 쫓겨난 질산칼륨 덩어리들은 어떻게 분류할까요?
바로 두 번째 방법인 거름 장치를 활용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깔때기 보이시죠? 여기에 거름 종이를 이렇게 설치하는데요. 그러면 물에 여전히 녹아있는 황산구리와 질산칼륨 일부는 투명 인간처럼 종이를 쏙 통과합니다. 그렇지만 고체로 튀어나온 질산칼륨은 덩어리만 깔때기 속에, 그 깔때기 속 거름 종이에 탁 걸리게 됩니다. 그럼 예시로 설명했던 용해도 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 정리해 볼게요. 먼저 재결정 단계가 있었죠. 질산칼륨 황산구리 이 고체에 혼합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용매에 녹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온도를 낮춰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온도 얼음물에 넣어줬었죠. 근데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용매 자체를 증발시켜도 됩니다. 그다음 우리는 두 번째 단계도 거쳤었죠. 바로 거름이라는 단계인데요. 여기 보시면 용액을 어디다 부어요? 깔때기와 거름 종이가 들어있는 거름 장치에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고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액체끼리 너무 친해서 도무지 안 떨어질 때 쓰는 방법 바로 증류입니다. 이 증류는 바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불로 막 이 두 친구를 가열을 하잖아요. 그러면 끓는 점이 낮은 성질이 급한 친구가 먼저 기체로 바뀝니다. 즉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해서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한 친구는 끓는 점이 높기 때문에 좀 더 나중에 기체로 나오게 되는 거죠. 에탄올 수용액의 증류를 한번 볼게요. 에탄올 수용액이라는 건 에탄올과 물 숫자죠. 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끓는 점이 낮은 친구가 바로 에탄올이거든요. 그럼 에탄올이 먼저 액체에서 기체가 됩니다. 그럼 이 기체가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 찬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냉각되면서 온도가 다시 어떻게 돼요? 낮아지겠죠. 그럼 기체였던 에탄올이 다시 액체로 바뀌겠죠. 그러면서 물과 에탄올을 분리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 가서 정리해 볼게요. 자, 혼합물이 있을 때요. AB라는 액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친구들 끓여주는 거죠. 그럼 둘 중에 끓는 점이 낮은 친구가 먼저 기체가 될 거예요. 뭐 A라고 한다면 이 A라는 기체를 다시 냉각을 시키면 액체로 변하겠죠. 자, 에탄올 증류와 유사한 탁주의 증류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자, 이 장치는 소주골이라고 하는데요. 탁한 막걸리에서 맑은 소주를 뽑아내는 장치입니다. 이러한 조상님들의 지혜도 바로 증류를 활용한 거예요. 온도를 높여서 기체로 만들었다가 위에 찬물에 닿으면 온도가 낮아져서 액체로 모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전통 소주가 되는 거예요. 자, 원유의 분별 증류, 이것도 시험에 종종 나오죠? 알에서 뜨겁게 달구면 끓는 점이 낮은 친구가 먼저 기체가 돼서 날아오릅니다. 그래서 탑 위쪽일수록 끓는 점이 낮은 녀석들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탑 아래쪽일수록 끓는 점이 높은 친구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노트가 마음에 들었다면 잊지 말고 화면 캡처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